자, 이제 직선의 마지막입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거리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어요.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요거 연결해서 이제 거리를 재는 거였는데, 지금은 직선하고 점하고의 거리를 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뭐 직선 위에 이런 점을 잡으면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재면 이제 거리겠죠, 이것도. 근데 이 거리가 직선 위에 어느 점을 잡느냐에 따라 매번 다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 유일하게 결정이 되어줘야 되니까 어떤 거리를 이야기할 거냐면 최단 거리를 이야기해 줄 거예요. 최단 거리. 그럼 언제 가장 짧은 거리가 될 거냐라고 하면 요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립니다. 수선의 발. 그래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최단 거리라고 부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이 얘기인데, 공식으로 우리가 배우긴 하겠지만 그냥 잠깐 생각만 좀 해봅시다. 만약에 요런 직선 L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P부터 L까지의 거리는 수선의 발 내려서 수선의 발 H라고 합시다. PH의 길이를 어떻게 찾을 거냐 라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자, 문제에서는 아마 L하고 P를 줄 겁니다. 그럼 그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첫 번째,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점 P를 지납니다. 점 P를 통과하면서 L의 수직인 그런 직선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선 PH의 방정식을 만들자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이제 직선 PH가 만들어질 건데, 직선 PH가 만들어지면 직선 PH하고 직선 L의 교점을 찾습니다. 그 교점이 H가 되겠죠.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H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선분 PH의 길이를 재주시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귀결이 될 겁니다. 이 작업을 L의 방정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둬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었던 절차를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이런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매번 저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워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거리를 재기 위해서는 이 직선이 반드시 일반형으로 쓰여야 되고 우변이 0인 상황이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를 데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빗변을 구해서 분모에다 적어요. 분자에는 절대값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절대값 안쪽에 있는 내용물은 점 P의 좌표를 직선에다 대입한 걸 절대값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죠. 점 2,1하고 이런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달래. 그럼 3하고 마이너스 4죠.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3대 4대 5니까 5분의 하시고, 절대값 안에는 여기 2,1을 직선에 대입하세요. 그러면 6 빼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1이라는 거리를 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이라는 거리.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거는 이거예요. 3x-4y 더하기 3은 0 이라는 애랑, 그 다음에 직선 밖의 점 2,1. 그럼 아까 우리는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첫 번째, 얘 기울기가 4분의 3입니다. 얘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면서 2,1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이 결정이 됐으니 요 직선하고 연립하면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해서 2,1하고 h까지의 거리를 잰다 이건데, 요걸 매번 하기 싫으니 공식으로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공식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이 공식은 계속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뭐 원점이면, 만약에 이제 얘가 0하고 0이면 어차피 여기서 x1하고 y1하게 다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식이 된다는데 뭐 이런 것까지 스페셜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 공식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박스 보면 평행한 두 직선은 거리를 어떻게 잴 거냐 이 얘기인데, 만약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단거리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교점에서 거리가 0이겠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겁니다.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디에서 거리를 재든지 간에 항상 같은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L1이라는 직선이 있고 L2라는 직선이 있는데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세요. 얘를 골랐다 치면 이 직선 위에서 하나의 점을 아무거나 잡습니다. 뭐 보통 이제 거리를 재기 편해야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공식을 쓰기 편해야 되니까 피의 좌표를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걸로 아마 잡게 될 겁니다. 잡고 나면 남은 직선이 하나 있잖아요. 선택받지 못하네. 얘하고 내가 골라낸 점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거리를 재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x 빼기 4y 더하기 1 0이라는 애랑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뭐 6 0이라는 애랑 요런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재고 싶으면 일단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릅니다. 얘를 골랐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고를 거야. 뭐 물론 이제 x를 죽이면 4y는 6이 되니까 0,2분의 3이 돼서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재도 되겠지. 근데 지금 보면 얘를 죽이는 게 개수가 좀 이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0이라는 x절편을 하나 찾은 다음에 얘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자, 그러면 3 마이너스 4니까 루트 25 5분의 마이너스 2,0을 대입하세요. 그럼 절대값에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 되니까 거리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가 되겠고,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사실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좀 잘 응용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ax 빼기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애가 있고 a의 x 마이너스 b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합시다. 지금 상수항이 다르니까 평행한 다른 직선이에요. 자, 이때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일단 분모는 똑같습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분자의 절대값까지도 똑같아요. 절대값 써주시고 요 안에 상수항의 차이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공식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줄게요. 만약에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었다. 그럼 방금의 상황에서 요거 3하고 마이너스 4죠? 그럼 5분의 쓰시고 절대값 속에 1하고 6의 차이인 5를 써서 그냥 바로 1 이렇게 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공식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놓고 뒤에 넘어가서 필수예제 보도록 합시다. 자, 필수예제 14번에서는 점 2,3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랬는데 모든 상수 k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 k가 여러 개인가 봐요. 생각해보면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애는 이쪽으로 이만큼 가서 이런 애 하나 있을 거고 이쪽으로 이만큼 가서 이런 애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찾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거리를 재려면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식을 양변에 4를 곱해서 4y 데리고 오시면 3x에 빼기 4y 4를 곱했으니까 플러스 2k는 0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2,3하고 거리 잽시다. 그럼 3 마이너스 4니까 5분의 쓰시고 절대값에 3이 6 마이너스 4, 32 플러스 2k가 되네. 따라서 5분의 절대값 2k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얘가 거리 2라 그랬으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5를 넘겨주시면 10이 되겠고 양변을 2로 나누면 절대값 k 빼기 3의 값이 5가 됩니다. 그럼 k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거나네. 5인 경우에는 k 값이 8이겠죠. k 값이 8. 요 경우에는 k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k 값이 되겠고 더해주시면 답은 6이 됩니다.
자, 필수예제 15번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공식 배웠죠? 일단은 분모는 똑같이 제곱해서 더해 주시고 분의 상수항의 차이 k-5를 올려주시고 이 거리가 2루트 5래입니다. 양변에 루트 5 곱하시면 k-5의 절대값이 10이 될 테니까 다시 k-5가 플러스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그러면 k의 값이 15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5든가 하겠죠. k의 값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 이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6번입니다. 별표 3개 쳐놨죠. 정말 이제 중요한 주제인데 삼각형의 넓이를 좌표평면에서 어떻게 구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풀이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가장 정석입니다. 정석. 혹시나 만약 자신의 학교에 서술형이 있다. 근데 서술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풀이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대충 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다라고 치고 A가 2,5, B는 마이너스 3,2, C가 1, 마이너스 4 이렇게 둘게요. 1, 마이너스 4. 일단 첫 번째로 세 점 중에 마음에 드는 점을 하나 잡습니다. 아무거나 우리는 A라는 점을 잡아볼게요. 그러면 A를 제외하고 남은 두 점 있죠?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선분을 우리는 이제 밑변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BC의 길이를 구해요. BC 길이. 그럼 얘는 X좌표가 4칸 차이에 Y좌표가 6칸 차이니까 거리 재주시면 루트 52, 2루트 13입니다. 요게 이제 밑변 될 거고, 그럼 이제 밑변 잡혔으니까 높이만 찾으면 되죠. 높이는 A에서 직선 BC까지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웠기 때문에 직선 BC의 방정식을 세우고 A까지 거리를 잴 겁니다. 자, 그럼 직선 BC의 방정식은 Y는 자, 기울기 재면 요거 4분의 마이너스 4에서 2를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C를 지난다고 합시다. x 빼기 1에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 다 넘겨서 2를 곱해 주시면 3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이라는 직선이 BC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얘하고 2,5하고의 거리를 재면 그 거리가 높이가 됩니다. 점집거 쓰면 9하고 4니까 루트 13분의 절대값 대입을 해보면 2랑 5가 들어갑니다. 그럼 6하고 10하고 5가 되니까 16 더하기 5 여기 21 들어가네. 그러면 어차피 분자가 양수니까 절대값 없애고 21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야. 따라서 내가 찾는 넓이는 왼쪽에 씁시다. 2분의 1에 밑변 길이 2루트 13에 높이가 루트 13분의 21이죠. 이 길이 지워지고 루트 13길이 지워지니까 답이 2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일단 할 줄 아셔야 돼요. 가장 정석이 되는 풀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풀이였습니다. 자, 두 번째 풀입니다. 두 번째 풀이는 틀을 잡을 건데 이 틀을 잡아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좀 그림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그냥 대충 막 그렸잖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y좌표가 2고 얘가 마이너스 4인데 같은 높이에 그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저렇게 대충 그려도 되는데 얘처럼 틀을 잡을 거면 좀 정확하게 위치를 반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틀을 잡을 거냐? 이 삼각형을 꽉 이렇게 이 삼각형에 딱 맞는, 딱 내접하는 뭐라 해야 돼? 아무튼 그러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또 가로선을 C를 통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A를 통과하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틀을 잡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접하는 직사각형 하나 생겼지. 이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의 넓이를 날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얘 x좌표 2에다가 얘 x좌표 마이너스 3이니까 가로 길이 5짜리고 여기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세로 길이가 9가 되죠. 세로 길이 9,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러면 일단 전체 넓이가 45가 나와요. 45.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 3개를 날릴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 직각이고 지금 뭐라 할까? 여기를 P, 여기 Q 라고 할까요? 네. 그럼 지금 삼각형 APB 요거 보시면 얘가 이제 밑변 5라고 쓰시고 이제 높이 찾을 건데 P부터 B까지 P는 Y좌표 5죠? 얘는 2니까 요 길이가 3됩니다. 그래서 5, 35의 절반이니까 여기 넓이가 2분의 15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9였기 때문에 여기가 3이었으면 요만큼이 6됩니다. 자, 그리고 Q의 x좌표 마이너스 3, C가 1이기 때문에 요 거리가 4가 되죠. 그럼 요거 5였으니까 남은 길이가 1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넓이는 6 곱하기 4, 24의 절반 12 되겠고 여기는 1 곱하기 9의 절반 2분의 9 나오겠네. 그럼 2분의 15하고 2분의 9를 더하면 2분의 24, 12 나오죠. 12하고 11을 마저 여기서 빼. 그럼 24가 빠지니까 21이라는 넓이를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구하면 이제 초등학생도 구할 수 있는 건데 얘는 단점이 있죠. 이게 만약에 미지수가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라면 이게 아예 금지당합니다. 그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뭐 한 번씩은 어쩌다 한 번은 써볼 만하다. 자, 세 번째 풀이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신발끈 공식이라고 불리는 거. 이 공식을 이용하면 좀 넓이를 빠르게 구할 수가 있긴 한데 근데 100% 빠르냐? 그건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마다 상황이 다른데 지금 우리 이제 세 번째 풀이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정석 풀이가 되게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사실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했을 때 가 신발끈을 쓰는 것보다 더 빠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방식이에요. 첫 번째, 세 번째. 일단 세 번째, 이 신발끈 공식이 뭐냐. A라는 점의 좌표를 A, B, B라는 점의 좌표를 C, D, 그 다음에 C라는 점을 E, F라고 합시다.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한 단계를 일단 거쳐줘야 돼요. 틀을 좀 만들 건데 커다란 짝대기 2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좌표를 세로로 쓸 겁니다. 그럼 여기에 윗줄에는 X좌표 쓰고 밑에 줄에 Y좌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A 좌표 A, B 이렇게 쓰시고 C, D, E, F 이렇게 씁니다. 이때 우리가 지금 A, B, C 순으로 적었는데 얘네들 사이의 순서는 사실 상관없어요. 뭐 B, A, C 순으로 쓰든 뭐 C, A, B 순으로 쓰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어떤 순서로 썼든지 간에 이 첫 번째에 쓴 거는 마지막에 한번 다시 써주시면 돼요. A, B.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넓이를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요 방향으로 만나는 애들을 다 곱해서 더해 줄 겁니다. 그걸 1번이라 할게요. AD, CF, BE가 되겠지. 얘를 다 더해서 요 안에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이 방향으로 만나는 애들끼리도 다 곱해서 더해요. BC, DE, 그리고 AF. 얘가 2번이 되겠고 요 안에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닫아주시고 뺍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짝대기들이 이제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단순히 산수만으로 넓이가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그 문제 있죠? 방금 이 문제를 이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2분의 1 쓰시고 그 다음에 A가 2,5였죠? 2, 5 씁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2를 쓰시고 1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요. 그러면 2하고 5 이렇게 되겠지. 뭐 만약에 좌표에 0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 쓴 걸 여기 한번 더 쓸 거니까 0이 들어가 있는 좌표를 앞에다가 두는 게 좀 좋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2분의 1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절대값 하시고 신발끈 채울 겁니다. 얘네끼리 곱해서 더해. 그럼 2, 2, 4에 3, 4, 12, 5가 되죠? 이거 다 더해주면 16 더하기 5니까 21 들어갑니다. 21. 그 다음에 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친구는 반대 방향이었죠?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이렇게 곱해서 더해. 그럼 마이너스 15 플러스 2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6 되니까 요거 지금 마이너스 21이죠. 마이너스 21을 빼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 짝대기 안쪽이 42가 되니까 요거의 절반 21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단순 좌표 계산하는 경우에는 얘가 제일 빠릅니다. 얘가. 근데 여기 적어놨죠? 교육과정 외의 내용입니다. 요게 이제 대학교 올라가면 벡터의 외적이라는 걸 이공계는 배울 거예요. 뭐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계산 방식이고, 사실 이제 고등학교 내에서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이게 교육과정 외니까 우리가 넓이를 구하기는 편해서 이걸 쓰긴 하겠다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학교 서술형이다 그런 데다가 이런 거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험지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풀이를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신발끈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서 좀 넓이를 편하게 계산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거에서 한술 더 떠서 한 꼭지점이 원점이면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기억을. 뭐 요거에 대한 유도 과정은 뭐 빠르면 이제 고2 기하 시간에서 유도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방금 신발끈 썼던 거에서 0,0일 거잖아요. 얘가 0,0. 그러면 요 앞에 맨 앞에 00 쓰고 맨 뒤에 00 쓰고 신발끈 돌리다 보면 그러면 이제 밑에 공식 나오긴 해요. 자, 어찌됐든 원점과 두점, 이게 신발끈을 쓰면 되는데 왜 이걸 굳이 하냐면,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게 도형의 모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좌표평면에서 막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한 점을 원점으로 끌고 와서, 아까 신발끈 공식보다 얘가 간단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한 점을 원점으로 끌고 와서 이 공식을 써도 넓이를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신발끈을 거의 안 쓸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 공식을 같이 좀 외워줄 겁니다. 신발끈이랑 같이. 어떻게 될 거냐면, 좀 이렇게 쓰면 보기 흉하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때 삼각형 OAB의 넓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똑같습니다. 2분의 1하고 절대값 틀을 만들어. 근데 이 안에 들어가는 애가 AD 빼기 BC 이렇게 됩니다. AD 빼기 BC. 근데 저 AD-BC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X하고 Y끼리 곱해요. X하고 Y끼리 곱합니다.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밑에 있는 문제,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2분의 1 해주시고 절대값에 얘하고 얘 곱하세요. 9. 얘하고 얘 곱하세요. 5. 빼서 넓이 2입니다. 이러면 된다고. 되게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식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인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좀 알아줘야 돼요. 자취의 방정식. 자취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발자취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제 흔적입니다. 흔적. 어떤 흔적이냐면, 좌표평면 상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1,-4라는 점을 이렇게 찍어요. 그럼 얘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움직일 일이 없어요.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근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하면 걔는 이제 움직이는 점이 될 겁니다. 만약에 얘가 막 이렇게 움직여. 어떤 점이 막 이렇게 볼볼볼 거려요. 해서 이렇게 막 얘가 돌아다닐 때
이 흔적을 쫓아가는 방정식을 좀 세워보자. 이런 게 이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이런 걸 이제 구할 때에는 내가 관심이 생기는 점이 있어요. 돌아다니는 점. 관심이 있는 점의 좌표를 무조건 x, y라고 설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우고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주하게 되는 자취의 방정식이 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대충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좀 널널하게 그릴까요? 얘를 a의 x 더하기 by c 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 얘를 c까지 했지? dx ey f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루는 각이 얘하고 얘가 생기죠. 이 두 개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좀 기울었으면 좋겠는데, 요런 직선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각과 요 각이 이등분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직선, 이 옆에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요런 직선 해서 얘도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이등분합니다. 자,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를 어떻게 구할 거냐인데, 어쨌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보라색하고 파란 색깔 직선이란 말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한 번에 구할 수가 있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둬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두 개의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겁니다.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각각 수선의 발 내려요. 그럼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직각 하나 있죠? R, 빗변이 공통입니다. H, 그리고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A 합동이야. RHA 합동이에요.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 주셔야겠고, 그래서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느 점을 잡든지 간에, 이 교점 빼고 어떤 점을 잡든지 간에 이 직선 위의 점으로부터 각 직선까지의 거리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서 같다라는 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거리를 재봅시다.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하시고, 절대값 안쪽에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들어가겠죠. 요거 얘가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리 절대값에 저거 먼저 데리고 옵시다. dx, ey, f 요거 데리고 오시고 나누기, 그리고 나서 루트에 d제곱 더하기 e제곱이 되겠네. 지금 문자로 떡칠이 되어 있는데 이게 a, b, c, d, f는 다 이제 상수야. 자, 그러면 요 방정식을 일단 풀긴 풀 건데 되게 이제 험상궂게 생겼죠. 만약에 출제자가 좀 센스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분모 있죠. 요거 두 개가 똑같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밑에 문제 보세요. 요거 지금 2하고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되죠. 1하고 2 제곱해서 더하면 5가 되죠. 그럼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분모가 루트 5가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지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다르면 그냥 곱해서 처리하든 하면 돼. 그러면 우리한테 남겨지는 식이 얘하고 얘가 같다. 이렇게 두 개 남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최종적인 식의 형태가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가 같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되거든요. 요거 푸실 때는 A와 B가 같다. 또는 A와 마이너스 B가 같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죠. 이 두 개의 식이 여기서 자주색, 파란색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정식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하고 얘 루트 5, 얘하고 얘
루트 5 지워집니다. 그래서 루트 5분의 이거 굳이 이야기 다시 안 해도 되죠? 지금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거리재서 갖다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루트 5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루트 5 지워놓고 절대값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쓰세요. 이렇게 얘하고가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럼 이거 풀 때 첫 번째 2x 빼기 y 빼기 1하고 x 더하기 2y 빼기 1하고 요거 두 개 같습니다. 정리하시면 x 빼기 3y가 0 나오죠. 두 번째 마이너스로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마이너스 x 빼기 2y에 더하기 1하고가 같겠죠. 넘겨서 정리하시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얘하고 얘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재밌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만히 보잖아요. x 빼기 3y는 0이었고 3x 더하기 y 빼기 2는 0입니다. 개수 한번 잘 보시겠어요? 1하고 3입니다. 곱하면 3 되죠.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1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3이죠. 더해봤더니 0이야. 뭔 소리야? 우리가 구해낸 이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이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수직. 이게 우연의 일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왼쪽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 DEF 요 직선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가 만나서 180도가 돼요. 즉 약간 중학교식 표현이긴 하지만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가 180도야. 반띵하시면 동그라미랑 X 더해서 90도가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랑 X가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죠. 여기 X하고 동그라미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두 개는 무조건 수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상에서. 그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반드시 두 개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각의 이등분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까지 잘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